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별 위원장 등 원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에는 신원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생환, 박기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겸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향후 2년간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의장에는 총 제적 인원 110명 중 107명 참석에 103표로 신원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과 박기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초선 의원을 위한 의정활동 안내, 주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예산 신설 등 공약의 실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9대 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법 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서울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해 서울시의 시정과 교육을 위한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와 국가의 혁신과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무거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시정에 쌍두마차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19일까지 열리며 12일부터는 각 상임위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가 진행됩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도 완료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선출 결과 운영위원장의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의 문영민 의원, 기획경제위원장의 유용 의원, 환경수자원위원장의 김태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김창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의 김혜련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김기대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김인재 의원, 교통위원장의 김상훈 의원, 교육위원장의 장인홍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느덧 제10대 서울시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의원 중 75%가 초선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지 4명의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 정말 나이가 어린 만큼 저는 앞장서서 혈기왕성하게 만 26세의 나이로 제10대 서울시 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된 이동현 의원. 이 의원보다 한 살 많지만 같은 20대라는 공통점을 가진 여명 의원. 다른 의원들에 비해 나이는 어리지만 시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학생회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당시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회장의 출마를 조금 만류하셨습니다. 이유가 이제 편부 가정이면 이제 어머님이 이른바 이제 학교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교칙이나 아니면 당시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단체에 들어가서 회장까지 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에서 비판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의원도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복지 상태를 높여가는 부분도 다 사회 전반적으로다가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김소영 의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체조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경기를 앞두고 평행봉에서 떨어져 척추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평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충분히 능력과 가치가 있어도 그게 다 절하되는. 권수정 의원은 항공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성차별과 노동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성별 임금 관련해서 공시하고. 4명의 의원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점은 지방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힙니다. 구조적으로 의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저의 일정이나 아니면 제가 의원실도 문턱을 상당히 낮추겠다. 그냥 누구나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사실은 저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속 정당이 있지만 광역의원으로서 당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거 때는 사실 이제 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을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또 만나서 우리가 뭐 어떤 당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집권 여당의 의석이 정말 102대 6석인데 무조건 뻗대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건실한 비판을 해야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 시의원들.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랄까. 4년 뒤에는 좀 젊은 사람이 하니까 좀 달랐다. 맡겨보니 좀 확실히 달랐다라는 인식. 의회 일도 잘하고 또 시민들과 청년들과 연결해서 연결점 역할을 잘 해줬다라는. 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고. 그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멀지 않은 정말 내 이웃 같은 사람.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핵심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당선작은 상징성과 인지도, 참신성, 활용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7월 말 결정되며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50만 원 상당, 장려작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슬로건 공모는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의원에 김용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용석 신임 대표의원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수의 과반을 훨씬 넘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김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서운 더위에도 여름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힘, 바로 여름 휴가일 텐데요. 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여행길에 나서는 순간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건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시키는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시민의 복리 증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특별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관광상품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관광지원 사업과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광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조례 제정 전까지도 이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애인과 경제 소외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 누리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장애 유형별로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무장애죠. 무장애 관광 인증 기준과 정보 제공을 통해 여행사의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애인 관광 편의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 상품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광 상품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던 4개의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 여행사 모두 모객의 어려움을 겪고 관광지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부족 등으로 인해 상품 개발에 한계도 느껴져 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정규 관광 상품 유지가 어렵고 고객 요청에 의한 맞춤형 관광 상품만이 제공돼 왔었습니다. 네,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전무한 건 아니지만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 선뜻 관광 취약계층이 여행을 결정하긴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 제정 이후 달라진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8월에는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서울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것인데요. 올 3월 초 무장애 관광센터를 운영할 기관 공모에 들어갔고 3월 말에 기관이 결정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정식 오픈했죠. 동시에 콜센터를 설치해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원활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서울 관광 가이드북 홈페이지,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 있는 무장애 관광 코스 등 나눠져 있는 이 자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관광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시티투어와 관광 취약계층 여행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다음 달 12일 70명의 한부모 가족에게 비무장지대 관광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눈에 띄는 성과가 참 많은데요. 앞으로도 관광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관광 상품이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